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8월 25일 금요일 광명 우스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스급 경주 상당히 좀 접전 양상이 불가피한 편성이 많이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6경주는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고, 이번에 한번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최석윤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외 경주는 파업과 비파업의 4대3 경주로 짜여졌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완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라인 크로스보다는 한쪽의 완승을 선택해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맞대결 양상으로 짜여졌습니다. 4대3이긴 합니다만 그 파업의 중심, 비파업의 중심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나가고 있는 편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광명 우스급 9경주 김민철 데뷔 당시 우스급 잠깐 경험하고 계속해서 특선급 왕자의 자리까지 진출했었던 김민철, 특선급에서 고전하면서 특별 강급을 당했었던 김민철, 과연 우스급에서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김민철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자력형 선수이기 때문에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선에서 내려온 이명현도 우스급 경주가 상당히 좀 쉽지만은 않았어요. 직전 결승전에서도 재기량 발휘 나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명현, 김민철이 이명현 절차를 밟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우스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일반 레이스에서만큼은야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승전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김민철이 빠르게 특별승급에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명현처럼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에서 배수철이라는 시속감 좋은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 김민철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노영균, 이찬우, 여기 박송순, 특히 노영균하고 이찬우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김민철 만만하게 봤다가 오히려 고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함이 요가 된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 강동규하고 이태훈의 경합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요 경주, 우스급 경주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 회차는 우스급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흘러갔습니다만, 이번 회차 우스급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하루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공민우, 김명섭, 이찬우, 정윤재, 노형균, 정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공민우, 김명섭, 이찬우, 정윤재, 노형균, 정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살펴보면 김정태하고 김용건, 김홍건, 공민우, 최병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정태가 바퀴 지나서 시속을 줄였고, 공민우가 3, 4코너 젖히기로 여유있게 대열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김명섭, 이찬우, 충청 선수들이 협공을 펼쳐 나갔었는데요. 김명섭이 경기를 이끌어 나갔지만 반바퀴 젖히기 나섰던 이찬우가 크게 넘어서면서 접전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정윤재, 김근영, 조재열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열을 이끈 정윤재 시속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후미권 선수들은 따라가는 데도 좀 버거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노형균, 김옥철, 박철성, 고정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노형균이 양완 시속으로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미권에서는 마크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경호, 김배영, 이태훈, 김철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는데요. 전경호가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태훈은 차신을 벌리고 출발해서 대열을 좁히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민우, 김명섭, 이찬우, 정윤재, 노형균, 정경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급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고, 최석유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도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 편성 쉽게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최성윤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강축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6번 박정의 선행을
적극 활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두 선수가 86년생이에요. 한데 최석윤이 1월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서 박지영의 1년 선배인데 아무래도 부천하고 신사팀 수도권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고 최석윤이 무려 의정부시청에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박지영하고는 협공이 가능해요. 의정부시청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최석윤이 박정희 선행을 철저히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속만 꺼지지만 않는다면 최석윤이 박정희 몰가서 짧게 실패해 나가는 작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이 때렸는데 시속이 안 나오게 된다면 7번이 지켜주려고 하도 자연스럽게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에는 5번 장태찬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몸싸움 능력만 놓고 본다면 장태찬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우가 막혀 나가고 주강인이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장태찬이 충분히 빼앗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종전으로 7번의 뒷자리는 5번이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의정부 시청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6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아가서 살짝 취패해 나가는 바로 부천과 신사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과 6번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버텨내지 못한다면요 5번 장태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7, 6하고 7호 두 차권 중에선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빨래 출경주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 6번, 5번으로 7번, 6번, 5번 7번, 6번, 5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재우 가능성, 주강일 가능성, 세레머니 하고 싶은 이재일의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체크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 6번, 5번이죠.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이변 가능성 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으로 이번 편성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 이변 가능성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또 앞선 경주와는 다르게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편성이 짜졌습니다. 최병일과 임진섭, 김정태, 김지훈이 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정윤재, 김배영, 김명섭이 비파업 선수입니다.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명섭하고 김배영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정윤재가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비파업 완승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병일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죠. 임진섭이 막혀 나가고 김진태가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정윤재가 또 몸싸움이 약하죠. 최병일하고 임진섭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정윤재가 외선에서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김명섭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윤재, 김배영, 김명섭이라든지 김명섭, 정윤재, 김병수를 자리 잡고 경주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명섭이 선행 나서고 정윤재가 한 바퀴나 반 바퀴 점에서 타임을 잡아 나가고 김병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시속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점 때문에 최병일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김명섭 때문에 정윤재가 김병 달고 쏘는 작전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기 때문에 전 6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주력 승부 적고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병일이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6번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6번과 3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최병을 달고 쏠 리는 없죠. 아무래도 2번하고 4번 중에서는 마크력 좋은 김병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과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김병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는 전략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6번, 3번 차선으로 외선에서 반경 나설 최병일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6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윤재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병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 2, 6, 3 두 차권 6번과 2번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김명섭과 정윤재, 김배영이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정태가 또 끌어내는 작전 가능하죠. 최병일이 또 임진섭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파업 선수들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도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면 시속감이 괜찮죠. 최병일이 가면 아무래도 임진섭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병일이 가면 김정
정태가 쫓아 들어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에 의한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선에서는 공략은 가능하기 때문에 3-5하고 3-1입니다. 3-5하고 3-1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5, 3-1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정윤재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타종성 총성 울리자마자 먼저 내선 잡고 시원스럽게 경주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김배영 쪽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7번과 6번과 3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잘만 하면 6번, 2번, 4번 비파업 안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최병일이 정윤재 탐명 빼앗은다면 임진섭, 김정태로 이어지는 파업 라인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좀 분산 투자 필요하다.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한번 삼복승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인 시속은 정윤재가 월등하고 유리한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 비파업의 맞대결인데 4대3의 맞대결인 것 같습니다. 유성철, 하동성, 최원재, 김용건이 파업 선수들이죠. 반면 정경호, 어미태, 조재현은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하동성이 먼저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쓰고, 유성철, 김용건, 최원재가 자리 잡거나 최원재가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는 정경호, 어미태, 조재호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업소들이 힘을 쓰고 정경호하고 어미태가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동성도 시속감이 순발력이 좋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정경호가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거나 충분히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편성 정경호의 뒷자리는 어미태가 밀착 막혀나가면서 후미 견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경호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어미태와 동반 입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6번하고 1번, 3번하고 1번이죠.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먼저 가져가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어미태가 끌어낸다면 뭐 조지어도 우미권 마케이한 작전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비파업 라인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어요. 3번, 1번 쪽을 먼저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3번, 5번 조지어도 마크되면 쫓아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 5번 차선으로 비파업 라인을 한번 먼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하동성도 선행승부를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유성철이, 김용건이 자리 잡게 된다면 전경호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유성철이 가면 김용건이 쫓아 들어가죠.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7번,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외선에서 날라올 정경호라는 점에서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성철 득점도 앞서 나가고 있고 하동성을 활용해 나간다면 오히려 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번과 7번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은 2번하고 3번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경호가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어미태와 전략적인 협공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 1번 좀 비파업 라인 쪽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미태가 또 힘 빠진 정경호를 상대로 추입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3번하고 5번 조재호 마크되면 쫓아나설 수 있기 때문에 3번, 5번 차선으로 비파업 라인 쪽은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7번이죠.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배당판도 좀 고만고만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번하고 2번 양분해서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정경호의 순발력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종훈련 때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던 정경호예요. 밑에 달고 쏘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 완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파업 라인 완승도 가능하죠. 유성철과 김용건 묶어서도 삼복승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복승에서는 좀 음성 정보를 통해서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 2번하고 3번 중에서는 3번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김민철을 중심으로 배수철하고 이승현, 여기에 강형목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반면 노영균하고 이찬우, 여기에 박성순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에서 졸전 끝에 우승급까지 강급된 김민철, 과연 우승급 적응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김민철이 경주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때려도 시속감 자체가 나오지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민철, 우승까지 강급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특선에서도 자력 능력 갖췄었던 김민철,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무난하게 우승 차지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명현도 우수급으로 강급이 됐는데 이명현도 상당히 좀 힘든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월하게 경주를 펼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명현, 김민철도 이명현의 절차를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첫 단추 잘 꿰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분위기는 좋습니다. 배수철의 선행을 김민철이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야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노형균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찬우라든지 박성순이 자리 잡고 박성순이 끌어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배수철이 넘어서지 못하고 김민철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김민철이 배수철 달고 쏘기도 어느 정도 하나입니다. 특선에서도 11초 단 중반 시속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 11초 대 중반 우수에서 명함 못 내밀어요. 그 점 때문에 노영균 충분히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김민철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철이 1번을 활용해 나가되 후미는 노영균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관없죠. 물론 3번하고 6번이 막혀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노영균이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 5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배수철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만 잡으면 시속감은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4번을 비파업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배수철이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배수철이 제대로 된 타임이 잡고 5번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게 된다면야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노영균 우수에서는 실력자입니다. 김민철이 노영균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 5번하고 4번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변수 가능성 다분하죠. 1번이 5번을 믿고 1번의 선행을 5번이 믿고 경주년 펼쳐 나가다가 4번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4번, 7번, 2번으로 자리 잡고 4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이찬우의 견제라고 한다면 김민철도 넘어서지 못하고 1번이 또 넘어서지 못하면서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지도 때문에 김민철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다분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결코 쉬운 편성은 아니죠. 4번하고 7번입니다. 비파업 라인 쪽 4번의 뒷자리를 2번이 물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비파업 라인 완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7하고 4이죠. 4,7하고 4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하고 4위 충분히 김민철 빠질 가능성 다분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한때 전라권 송경방, 노태경과 함께 전라권 부흥기를 이끌어 나갔었던 김민철, 세월의 흐름 때문에 졸전 끝에 강급은 됐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죠. 5번하고 4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3복승에서는 5번하고 4번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철 빠질 가능성까지는 한번 체크해서 현장에서 음성 정보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이죠. 이태훈을 중심으로 9번강 고정이는 비파업 라인입니다. 반면 강동규를 중심으로 손동진, 이창용, 김홍건은 파업 라인이에요. 4대3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훈하고 강동규가 과연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손동진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강동규가 자리 잡게 된다면 김홍건, 이창용, 김홍건 수로 자리 잡고 비파업 선수, 파업선들이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9번강이 힘을 쓰고 이태훈이 막혀 나가고 고정인이 후미권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1번 9번강이
4번하고 7번을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순발력은 아무래도 9번 강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우수에 대한 자신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이밍 잡으면 9번 강 가는데 타이밍을 빼앗기면 9번 강 믿던 선수들끼리 함께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다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9번 강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이태원이 몰고 와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자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9번 강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이태원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시속감만 좋다면 이태원이 몰고 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에서 5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1번, 5번과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쪽을 5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태원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고종인이 마켓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팝 라인 충분히 먼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장, 5번하고 3번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동진이 먼저 내선 잡고 아무래도 강동규가 힘을 쓰는 견주전 펼쳐 나갔죠. 6번하고 7번 둘 중에 한 명이 끌어만 내준다면 9번 강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동규도 직전 결승전 고전했습니다만 충분히 외선에서 저측이나 시속감 올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파업 라인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날라올 5번이죠. 2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이 9번 강하고 협권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고종인이 후미권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마크만 털리지만 않는다면 강동규가 쉽게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대죠. 손동진하고 강동규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이창용, 김호곤이 끌어내게 된다면 9번 강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 다분합니다. 그 점 때문에 2사나 2, 5는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9번 강 때문에 아무래도 이태원이 경주 먼저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뭐 고종인이 끌어내고 9번 강이 탄력 받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과 1번 비팝 라인 쪽을 한번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강동규하고 이태원보다는 고종인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배당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5번하고 1번 쪽 먼저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는 점,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하고 4번이죠. 2번하고 5번 쪽은 5번하고 2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비팝 라인 완승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2번하고 4번을 묶어서 공략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3복승은 뭐 쉽게 마무리될 수 있는 편성은 아닌 것 같아요.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4연승 도전에 나서고 있는 김옥철, 아무래도 박철성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고 김근영과 회업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비팝 라인 완성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민우도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뭐 직전에 자신을 남겼습니다만 박진우, 성종환, 여기에 김병선의 선행 활약이 나가면서 먼저 내선만 잡는다면 이번 편성 아무래도 김옥철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공민우가 가면 아무래도 박진우하고 성종환이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같고, 김옥철이 가면 아무래도 박철성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희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김옥철이냐 공민우의 반격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옥철의 희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박철성도 몸 상태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4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김근영, 박철성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근영이 끌어주고 4번 저측에 나선다면 2번과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4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외선에서 반격 나설 공민우 저력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직전의 차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원체 노련한 공민우라는 점에서 뭐 끌어먹기라든지 밀어내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7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옥철하고 박철성의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김옥철이 타종부터 때리면 박철성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얼씨구나 직선에서 취입 나올 가능성 대비해야 돼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4번과 7번 방어하신 전략
권해 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뭐 공민우가 김병선이 먼저 덮고 시작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4번, 6번, 2번 순으로 자리 잡을 때 김병선이 먼저 덮고 시작하고 공민우, 박진우라든지 성종환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가 저치기 나서면서 김옥철 꼼짝 못하고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공민우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3번 박진우와 협공 가능하죠. 성종환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서 7번, 3번 가능하죠. 7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30% 선에서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번, 3번, 6번, 1번, 7번, 3번, 7번, 1번은 7번, 3번하고 7번, 1번은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4번과 2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인 것 같고, 반격 나설 공민우입니다. 4번, 2번, 7번 강자들의 타입 가능성 우선이 되도록 같습니다만, 빨래줄 경주로 시작이 된다면 공민우가 못 넘어서죠. 김근영도 박철성, 김옥철 후미 막혀 나가면서 3차권 진입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삼복선에서는 비팝 라인 완승이죠. 4번, 2번, 6번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국민의 반격에 따라서 6번의 착순이 달라질 수 있는 변성이라는 점에서 삼복승 변수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실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